서해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작은 무인도. 이 섬엔 특별한 소리가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으로 남겨진 폭탄 소리.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소리가 공존합니다. 묘했어요, 저. 한쪽은 굉장히 생태계가 살아있고 어두웠던 역사가 묻혀있듯이 포탄들이 이렇게 녹슬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어두웠던 뭔가 과거가 다시 지금 어떤 한 줄기 빛이 딱 비치는. 한때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하지만 이제 생명이 움트고 떠났던 자연이 돌아왔습니다. 살아 숨쉬는 갯벌에서 삶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매향리 사람들. 상처와 치유가 공존하는 그곳에서 특별한 소리 여행을 시작합니다. 도시는 쉼없이 다양한 소리들을 내뿜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 사람들의 수다 소리, 일상의 소음까지. 세상의 모든 소리는 음악을 하는 제게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들이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소리는 이런 도심의 소음은 아닙니다. 나왔다. 요즘 저를 매혹시키는 소리는 자연이 주는 순수한 무공의 소리입니다. 근데 편안하다, 이렇게 소리 들으니까. 이게 ASMR이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이게 자연에서는 작은 소리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담겨, 이게. 들리더라고. 나레이션까지 영상을 딱. 제주도에서 제가 직접 담아온 자연의 소리입니다. 음원하고 똑같이 거기서 10집 앨범 생일이라는 곡에 이 소리를 삽입했습니다. 근데 그 생일이라는 곡에 이제 자연의 소리를 제가 직접 이제 녹음해서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그냥 음악 같더라고요, 저는. 그 음악이란 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게 음악이잖아요. 근데 자연의 소리 자체가 어떨 때는 그냥 그 어떤 음악보다도 훨씬 더 마음을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제가 일단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꽃이 피는지 알면서도 나는 시들어갔다. 내 꿈에 또 다른 자연의 소리를 찾아서 허준과 함께 무작정 서해 바다로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화성호래. 아, 이게 화성호. 뭐 습지도 유명하고 아. 화성호가 엄청 큰 거 같은데? 저기 진짜 뭐가 되게 늪도 있고 풀도 그러니까 되게. 습지가 잘 조성돼 있는 곳이래, 화성호. 여의도 2배니까 진짜 뭐 엄청 크고 엄청. 뭐 재밌는 데 많겠는데? 어? 어이? 기대되는데. 소리를 찾아 떠난 특별한 여행지는 서울에서 가까운 서해 바다가 펼쳐진 곳 경기도 화성입니다. 여기 왔다. 왔어. 바다 쫙 보이고 시원하네. 서해 바다는 뭔가 아련함과 쓸쓸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 같아. 동해 바다는 이런 그림이 없지. 철새들이 없잖아. 그래, 맞다. 왜냐면 뻘이 없기 때문에. 아. 여기 밀물 썰물이 크니까. 뭔가 소리가 다르겠구나, 다른 바다랑. 야, 기대된다. 야. 소리를 얼마나 많이 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찾은 서해엔 어떤 사연과 소리가 숨어 있을까요?
감미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설렘 가득한 특별한 소리 여행을 시작합니다. 넘실거리던 바닷물이 빠지고 신비로운 바닷길이 열립니다. 곧이어 속살을 드러낸 갯벌 위로 다채로운 바다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물이 빠진 바닷길 중간쯤 뾰족한 무인도 섬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게 농섬이야. 일반적인 섬 같은데 왜 뭐 이렇게 저쪽에 뭐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 엄청 큰 폭탄 같은데? 어디? 저 위에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장소에 폭탄이 있었습니다. 폭탄이네. 진짜 엄청 크다. 딱 봐도 폭탄이네. 부식됐다. 폭탄 흔적 같아. 섬 곳곳에 박혀있는 고철들 모두 폭탄들입니다. 폭탄이 박혀있네 여기 완전. 야 진짜 이거 폭탄이야. 건들지 말자. 지난 2005년까지 매향리 미 공군 폭격기 사격장이었던 농섬. 이곳은 무려 54년간 무차별적 폭탄 세례를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좀 현실감이 없었어요. 좀 이게 정말인가? 너무 제가 모르던 사실이었으니까 조금 충격, 놀라움이 좀 있었죠. 1951년부터 시작된 폭격은 매일 200여 차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13시간에 걸쳐 가해졌습니다. 그때의 폭격으로 섬의 3분의 1이 사라졌고 지금도 당시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되게 괴스러워지는 기분이 든다. 내가 파주 살았잖아. 그래. 어머니 아버지 세탁소가 골목에 있었거든. 그 골목으로 탱크가 그렇게 지나갔어. 그 집이 진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흔들려. 어릴 때 그거를 보면 막 자다가 막 밤에도 가거든. 막 엄청 놀래. 전투기는 더 커 소리가. 그렇지. 이게 소음이 정말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이때 섬으로 배 한 척이 다가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섬에 방치된 폭탄들을 주민들이 직접 수거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공군이 네. 투한 폭탄을 네. 오래되시니까 이 수거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이거 수거할 때 여기다 많았다가 이렇게 배로다가 실어다가 그래서 육지에다가 배를 갖다가 쓰가고 엄청 무겁던데 아까 10kg. 하나에 10kg요? 저거를 근데 지구도 가셔? 60kg씩 막 지고 다니는 거야. 여기서 저 밑까지. 대단하시다 진짜. 손 앞. 이거 무거운데 진짜 이거. 10kg라니까요. 이거 5개씩 지고 다니는 거예요. 저기 지게다가요. 지게에다가 이거를 그리고 마음대로 조업을 훈련하고 이럴 때 아이들 키울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12시까지 이게 사육을 하고 있잖아. 네. 그럼 잠을 못 주니까. 애들이 잘 못 자요? 학교에 가려니까는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잠을 못 자고 이 머리가 휘달리고 또 굉장한 그 쇼크가 많이 받지. 근데 매양리 마을과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농섬. 폭격 훈련 소리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청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더 큰 피해는 실제로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마을 주민 22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고 폭탄의 무서운 위력 앞에 54년간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전쟁 같은 그런 동네였었어요, 여기가. 전쟁터 같은. 폭탄이 저 바다에 갔다가도 폭탄이 떨어져갖고 죽은 아줌마도 있고 그러니까. 가깝게 그냥 이렇게 머리 오그로 시쳐가지 해야죠. 그래가지고 가면서 그냥 저기다 그냥 드르륵 쏘고 높이 안 날았어. 낮게 그냥 드르륵 가고 그냥 이렇게 베이게 그냥 사람이 베일 정도로 얕이 갔는데. 조종사가? 예. 저희 집 돼지우리로 폭격이 떨어졌어요. 임신 6개월 때. 버스 타고 나간 사이에 폭격이 떨어진 거예요. 애들이 두 동생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미공군 사격 훈련장이 사라지고 이젠 자연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며 철새 도래지로 돌아온 농섬.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파도, 바람, 새. 이제 이곳에 들리는 소리는 평화의 소리뿐입니다. 농섬을 보자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매향리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야, 여기 벽화도 있다. 여기는 평화마을 매향리. 야, 마을은 또 이렇게 또 걸어다니는 게 또 다르네, 여기 느낌이 또.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인적이 없는 한가로운 마을. 모두 바다로 나가신 걸까요? 마을 사람들을 찾으며 걷던 길에서 특별한 전시장을 만났습니다. 오! 이런 데가 있었어? 입구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여기도 이 자연과 포탄이 공존하네. 폭탄과 탄피들을 작품화시킨 것들이 눈에 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이곳 매향리에서 11대째 살고 있습니다. 11대요? 그렇죠. 네, 갯벌 어장에서 11대째 구기자비하며 살던 어부 집안의 어부입니다. 네, 아이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런데 기왕 오셨으니까 네. 여기 아주 좀 재밌고 특별한 네. 매향리의 역사가 담겨진 네. 이런 것을 한번 좀 보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이게 뭐예요? 조명탄 낙하산입니다. 조명탄 낙하산? 예, 조명탄 낙하산인데 이게 이제 그 화약이 다 타면 네. 마을 안으로 날아들어 떨어져요. 예, 그럼 예. 주민들이 이걸 주워가지고 예. 이불, 아. 호청, 베갯잎, 모기 여름에는 모기장. 오. 그 심지어는 우리 매향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물감을 들여가지고 아. 속옷으로도 만들어봤어요. 속치마? 이렇게 재활용으로다. 이것도 이렇게 재활용,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하셨구나. 예, 이렇게 또. 그 여기 또 보면 여느 시골에는 대부분 이렇게 나무로 된 등잔받침, 또 부잣집은 이제 청동으로 된 이런 등잔받침이었는데 매향리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걸로 이 등잔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게 몇 개씩 됐었죠. 와. 안방, 건너방, 마루, 부엌 해가지고요. 폭탄으로 만든 등잔 받침이라 참신한 콜라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을 주민들에게 이 위험한 폭탄이 얼마나 일상화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삶의 지혜로 극복해온 주민들. 이런 사연들을 가진 마을 분들을 직접 만나러 가야겠죠. 마을 골목길 사이로 맛있는 냄새가 퍼집니다. 한바탕 잔치라도 벌어졌는지 마당 한쪽에 자리 잡아 삶아지고 있는 해산물들. 알이 꽉 차오른 삶은 게부터 낙지 탕탕이까지. 바다 향을 가득 담은 구수한 냄새들이 지나던 나그네를 유혹하는데요. 저희도 잠깐 발길을 멈췄습니다. 똑똑, 잠깐 실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마. 이도 먹으러 온 거 참. 아니 그래도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럼 왜 이렇게 이렇게 봐. 지나가, 그냥 지나가. 우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예. 사회 갔다 와서 힘들어서 예. 원기 충전하려고 지금 몇 명이 모여서 원래 이렇게 하세요? 네 오. 힘들고 그래서 먹으려고 아. 잘 오셨어 드시고 가서 아니 저희 의도 먹으러 온 건 아닌데. 그렇게 잘 오셨다고 마침 지나가시다 잘 됐지 뭐 아. 마세요. 의도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에이. 아니야. 아니 진짜 꼭 얻어먹으러 온 것 같잖아요. 아 나 진짜. 아이 그게 아니고. 자꾸 이러시면. 아유. 그러시지 말고 아니. 아이 참. 아유. 이리 오셔 정말 이게 정 그러시면 뭐좀 먹. 이럴 때 겸손은 손해. 접시 있잖아 접시 진짜 하도 권하셔서 먹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엔 우리 둘 다 너무 맛있게 먹네요. 맛있어. 정석으로. 주민분들의 여유로운 미소 속에 더 이상 상처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아 이제 빼겠지. 왜 빼? 그래도 이 포탄 소리 안 나서 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앉아 계실 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랬잖아.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아유, 다행이다 진짜. 이제 바닷가니까 일단 구원이가 여자들이 드세다 그랬는데 바닷가라 드센 게 아니야. 왜냐면은 그냥 밤낮 없이 그냥 뭐 야간 사격하지, 총사대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거는 서로가 들리질 않아. 대화할 때 막 소리 질러야 되는구나. 그렇지. 음성을 크게 하니까는 그게 몇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은이 여자들이 좀 드세다 그러는데 사실은 드센 게 아니야.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직접 만나본 매항리 어머님들은 말 그대로 천상 여자셨습니다. 시장에다가 먹어서 그런가 음식도 맛있지만 윤도현 씨를 만나기는 진짜 우리가 어렵게 만났는데 쉬워요. 아니 그 노래 한번 그냥 듣고 따위는 분들이 안 계시네? 아 맞아. 어머님 노래 청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나도 밥값이라도 하려고. 밥카페라는 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확 다가온다. 기타 출. 그렇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줄을 맞춰야 이제. 아, 저런 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노래 트로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는 거울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또 매항리 앞바다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갯벌들의 생명들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시간. 갯벌의 먹잇감이 풍부해지면서 야생의 생명들도 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물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 매항리 어민들도 서둘러 바다로 나갑니다. 고된 바닷일이지만 이렇게 바다로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뭐가 그리도 좋으신지 노랫소리가 흥겹습니다. 사실 마을 앞바다지만 이전엔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여기 바다 오면요 사격한다고 내쫓잖아요. 그러면 8시 반이나 9시에 내쫓으면 지들 나가요. 그러면 사격하는 거요. 아 그럼 맘 놓고 그냥 이렇게 조업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럼 상황이 맘 놓고 아니네요? 뭘 했겠더라. 못했죠. 아 지금은 좋죠. 자유인데 얼마나 좋아. 자유인데. 이제는 폭격 훈련장이 사라지고 바다가 내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매항리 주민들에게 갯벌은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특히 매항리 갯벌엔 이곳에서만 채취되는 특산물이 있는데요. 바로 바지락입니다. 매항리 앞바다의 바지락은 특별합니다.
보통 갈색을 띠는 일반 바지락과 달리 매향리 바지락은 검은빛이 강합니다. 일조량이 좋아서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알이 꽉 차고 달디답니다. 우수한 품질 때문에 나오는 즉시 전량 일본으로 수출된다고 하네요. 돈덩어리라고요? 돈덩어리요? 돈덩어리. 이거 하나가 20원이야, 20원. 이거 하나가. 무려 한 개에 20원짜리 황금알. 그래서 그렇게 바다로 향하는 길이 흥겨우셨나 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함을 선물해주는 바다. 주민들에겐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지금은 조업도 또 좀 심한들이고 할 수 있고 또 바닷소리 진짜 폭음소리 그런 거 안 들으니까 더 기분도 좋고 마음도 다 모든 게 즐겁고 좋죠 뭐. 바다도 많이 살아났죠. 옛날에는 막 저 탄피하고 저런 거 저기 뭐 경매탄이라고 있어. 그거하고 많이 굴러다녔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싹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들도 많이 오고 일단은 새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 폭탄 소리에 한때 사라졌던 철새들이 마을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매향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지만 매향리의 자연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억 속에 남겨진 너의 모습 더 이상 아프게만 묻혀두긴 싫어 아주 조금씩 특히 멸종 위기의 천연기념물인 철새들이 이곳을 찾는 만큼 매향리는 환경 보존지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일 끝쪽이 조그만 애들이 도요새 같아. 야, 근데 진짜 많다, 새가. 그러니까. 다양한 새들이 있다는 건 또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거 화성이잖아, 화성. 화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 이렇게 새들이 먹이 활동하는 바다가 있고 요 방주제를 기준으로 만조가 되면 절로 넘어가서 서식하고 습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자연 환경을 진짜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귀한 철새들을 제대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 전문가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이게 화성 갯벌에 네. 오는 도요새나 새들이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만조 시간이라 네. 새들이 이쪽에 모여요. 그래서 지금 새를 보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예. 예.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애들이 일로 나오는군요. 예. 도요들은 물갈퀴가 없어가지고 네. 물에 수영을 못하죠.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물이 밀리면 밀물이 되면 뒤로 후퇴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마지막 남은 공간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작은 놈에서부터 큰 뭐 좀도요나 이런 작은 참새만한 도요에서부터 당만한 마도요까지 이런 새들이 걔네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박사님 말처럼 갯벌엔 도요새 천국인데요. 도요과만 약 4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북쪽 나라에서 날아와 이곳에서 잠시 쉬고 남쪽으로 다시 날아가는 철새들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천연기념물 한 마리를 잡아놨거든요. 마운경에. 네네. 저새라는 녀석이 나와 보세요. 한 마리. 저새. 예, 천연기념물입니다. 우리나라 예, 지금 이 경기만 일대 한강 하구 일대가 고향인. 저기 하얀색. 예, 하양 지금 잠자고 있어요. 와, 천연기념물인 저새를 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 그것도 평소 보기 힘들다는 자는 모습까지 직접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남해안 일대를 가면 이렇게 다양한 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남해안은 또 달라요? 예. 이 서해가 유난히 이렇게 예. 종들이 많은 거예요? 황해개뿔이 동아시아에 움직이는 도유물태새들이 가장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기착을 하고 이제 남하하고 가을에는 봄에는 또 와서 먹고 올라가서 시베리아 북극권에 가서 또 번식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여기 됩니다. 되게 중요한 예, 곳이네요, 여기가. 그래서 만약 그렇죠, 여기만 예, 잘못되면 이 새들은 중간에 허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진짜 중요하네. 예. 하지만 이곳 습지도 언제 개발의 명분 앞에 사라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만난 새들의 소리를 직접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완전 자연의 소리다, 이거 진짜. 와, 아니 이게 소리가 지금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랑 바람에 나부끼는 이 갈대 소리. 이게 완전 그냥 음악이네. 약 9.8km에 달하는 매항리 화성 방조제길, 그 양옆으로는 철새뿐 아니라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안에 터줏대감인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까지 살고 있는데요. 이번엔 방조제길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 습지 진짜 여기 밖에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르네.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 다 갯벌이었다는 거죠. 백로예요? 예, 저기 저쪽에는 뭐 흔하게 앉아 있죠. 네. 중대백로들하고 도배하고요. 백로들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니까 특히 담수성 물고기, 그 연안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백로들이 있다는 것은 외가리나 백로가 있다는 것은 그게 물고기가 있다. 포식자가 있으면은 네. 그들의 먹이들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 환경 지표 종이죠. 그런데 이때 고라니다. 고라니. 네.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를 발견했습니다. 고라니 소리를 제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진짜 고라니가 그렇게 하잖아. 닮은 것 같나요? 똑같네요. 지금 녹음한 거 아니시죠? 지나가던 고라니가 숨 고라니가 놀라겠어 지금. 음이 있다, 음이가.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아서일까요? 멸종 위기종 동물들이 이곳에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큰 나무에 구멍이나 바위 굴 속에 사는 너구리는 물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최상위 포식자 삭도 살고 있었습니다. 쭉 가보실게요. 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이게 뭐예요? 그 윤도현 씨 집 앞에 고라니. 그렇죠. 고라니 똥이 원래 동글동글동글한데 예. 이건 약간 질어서 음. 이렇게 덩치가 크게 나온 거예요. 냄새가 안 나요. 풀 냄새만 향긋하게 나고 아, 그래요? 향긋합니다. 제가 한번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나 또 방송에서 똥 냄새 이렇게 코 맡아보긴 처음이에요. 오른쪽은 약간 오래된 똥이고 왼쪽은 금방 싼지 며칠 안 된 똥이에요. 아무 냄새가 안 나네? 네, 냄새가 안 똥 나거나 냄새가 안 나요. 모아놓고 밀폐된 공간에 놔두면 이제 풀 냄새가 조금 나요. 그냥 풀만 먹으니까. 그렇지. 그냥 풀만 먹어도 똥은 신기하다.
제가 동물의 똥과 신기한 체험을 하는 사이 허준은 습지대 철새 탐사에 나섰습니다. 두 마리는 서서 이러고 있고 여기가 이제 백로고. 아, 네네네, 찾았습니다. 네, 막 줍고 다니죠. 네네네네. 부리를 약간 벌리고 막 줍고 다니면 네. 새우나 개나 작은 물고기들이 입 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백로가 물고기를 잡아갖고 넘기죠. 네, 이게 여기가 물고기처럼 이렇게 되는 게 쭉 내려가네. 예. 물고기 사냥에 성공한 백로. 이런 아쉽게도 삼키질 못해 포기하네요. 이번엔 부리를 물속에 받고 정신없이 휘젓는 저새들입니다. 아, 얘가 되게 번잡스럽네. 부지런하지 않으면 네. 못 먹으니까 사람도 한 번에 뭐가 안 되잖아요. 네. 여러 번 실패하고 하듯이 딱 자연공무는 바로 인생사와 똑같은 겁니다. 실패를 통해 인생을 배우는 그 소중한 깨달음을 자연에서 오늘 배워봅니다. 자연과 함께한 하루 참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철새들도 잠을 청하러 가는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동물들 잠자리에 들 동물들은 자고 이제 깨어나서 야행성 동물들은 또 이제 활동할 시간이니까 우리 빨리 조용히 사라지자. 우리의 갈 곳, 우리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새들이 잠든 화성 습지의 밤은 또 다른 생명체들의 무대로 바뀝니다. 열감지 카메라에 잡힌 야생동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등장한 것은 사냥감 포식을 하는 너구리입니다. 허겁지겁 먹는 것이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이번엔 조심성 많고 겁 많은 고라니가 산책을 나왔네요. 그런데 냄새를 맡은 삭이 그 뒤를 바짝 뒤쫓습니다. 여기에 너구리까지 합세했지만 한 발 놓쳤네요. 그 뒷상황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우리 이거 우리 녹음한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 녹음한 것도 들어보자. 소리. 각종 새소리들. 야, 힐링이다 그냥 소리만 들어도. 그때 우리 처음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새소리 난다고 좋아가지고 이거 붐마이크 이어폰 헤드폰 끼고 난리 났었잖아. 풀벌레 새소리? 풀벌레. 오, 좋다. 아, 좋다. 아, 뭔가 결과물이 나오니까 되게 뿌듯하다. 아, 야, 우리가 이거 처음에 자연의 소리를 담아서 음악에 어떻게 사용해 볼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일단 좋은 소리들을 많이 녹음한 것 같다. 직접 우리가 수음을 하고 그래서 소리가 더 우리한테 이게 귀중하게 느껴지지. 그렇지. 이제 여기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음악을 매칭시키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오. 좋아, 좋아. 좋아. 파도 소리 좋아. 자, 이번에 새소리가 있어야 돼. 새소리가. 소년아, 소년아, 오늘이 너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매항리가 선물한 자연의 소리와 함께한 우리의 밤이 깊어갑니다. 매항리에 어린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에 막누가 체험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을 주민이 직접 해설사로 나섰는데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섬 있죠? 저 좀 약간 파르스름한 섬. 저 섬이 농섬이었는데 지금은 민둥산이 되어서 저렇게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사격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었죠. 힘든 거는 그 사격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가해졌다는 거예요. 마을의 아픈 역사와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픈 마음에서 체험 학습장을 열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실감나고 또 아, 정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감추기 바빴던 마을 사람들도 역사를 알리기 위해 이젠 달라졌습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황폐화되는 과정, 그래서 삶이 빈곤해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목격했잖아요. 부족하지만 뭐 이럴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도 저희 마을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역사 속의 아픈 상처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그것을 가치로 변화시키는 일이 아닐까요? 상처도 삶의 일부분임을 우리는 매항리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매항리와 같은 역사를 가진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작은 섬 금문도. 이곳은 한때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였던 곳으로 마을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자원화시킨 곳입니다. 금문도는 1949년 중공군과 대만 수비대가 3일 동안 격전을 치른 곳이었습니다. 所以说恐怖了的话，这房子都不敢有人住啊，所以人都搬到外面去住去了，所以说很危险。因为这子弹的话就跟下雨一样的。 금문도를 탈환하기 위해 100만 발 이상의 폭격을 가했다는 중공군. 주민들은 전쟁의 상흔을 허물지 않고 고스란히 전시해 놓았습니다. 섬을 쑥대밭으로 만든 당시 폭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이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선 폭탄들을 하나씩 수거해 특별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폭탄들은 대장간으로 옮겨지는데요. 쓸모없어 보이는 이 폭탄들이 상상을 초월한 멋진 모습으로 대변신을 합니다. 바로 금문도를 대표하는 식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탄피 하나로 무려 40에서 60여 개의 식칼이 제조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所以总共打了24年3个月，将近100万颗的炮弹。所以说有那么多的炮弹那农业社会，所以那时候我们大家都会那么多的炮弹壳，大家都会呢就是捡来说废物利用。那时候都会拿来做一些农业用具啦。 이 식칼 제조업체는 1952년에 설립돼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폭탄은 최강의 강철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칼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단단해 보이는데요. 20년은 거뜬히 사용해도 될 정도입니다. 只要我们都知道做武器的材质，它的钢质都非常的好，它的品质几乎都很坚严，所以说它做出来的刀，它比一般的钢的材质做的刀，它的锋利度更耐力。
현재 금문도 식칼은 고량주와 더불어 대만의 명물로 전해집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기념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금문도를 두고 폭탄을 쏟아부었던 중국이 이제는 관광객이 되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现在再去考虑之前它的用途，我们只能说，它从最开始只能给多数人带来一种痛苦的一个工具，变成现在可能给更多人带来一种快乐的这种工具。 금문도의 아픔을 관광 자원화시킨 곳은 또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포진지입니다. 터널 안에선 매일 견인 곡사포 방열과 사격 시범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범을 보이는 군인들은 모두 마을 주민들입니다. 전쟁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보이는 이벤트를 펼치며 역사 속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매향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就是游客来到金门呢，能够饱览以前历史留下来的轨迹，然后再来就是说，透过以前跳炮操，那一些战争的辛苦的话，然后能够更了解就是和平的可贵，留下来的战争的遗物的时候，让我们会更珍惜和平的可贵。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매향리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야, 우리가 여름에 왔는데 가을이 됐다 벌써 이제.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가을 햇볕이 따사로운 오후, 동네 어르신들이 옛 매향리 교회인 스튜디오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두들 손때 묻은 책 한 권씩 들고 대사를 외우느라 바쁘신데요. 연극 대사 같기도 한 것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저녁이면은 또 텔레비 보면서 또 이 대사를 일러보는 거야. 또 이거 해야지. 이거 늙으니까 이거 안 하면 또 망신스럽다 싶어가지고. 매향리 주민 스스로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배우로 나선 겁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조명이 일단. 아유 그거 아니래요. 우리 보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귀 관리를 잘했어야 돼요. 옛날에 나는 그놈의 비행기 소리 1년도 못 참았어. 나도 그래. 나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기가 맛이 가야 정상이에요. 그놈의 그 폭격 소리를 몇십 년을 들었는데요. 그냥 동네를 위해서 협조하자는 뜻으로 그냥 해다 보니까 그냥 마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게 뭐 발전이 되겠나 싶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 마을 어르신들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근에 군 공항이 만들어진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아, 그 시끄러운 세상을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 또 오면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다시 또 그 소리를 듣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분들이 귀도 다 갔어요. 안 돼. 죽어도 안 돼. 아, 그건 절대 반대죠. 군공항은 안 되죠. 몇십 년을 그 사격에 시달렸는데 또 그런 군공항 같은 거 와서 안 는다는 건 두려움이 많죠. 매향리 사람들은. 어떤? 아니 폭격을 해둔 건데
그 막 전쟁터 같았던 동네인데 그러면 무섭지. 어렵게 돌아온 자연과 삶의 터전. 그래서 더더욱 소중히 지키고 싶습니다. 폭탄 소리 들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 할머님들의 얘기가 확실히 울림이 있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여기 지금 이게 더 이상 폭격이나 막 이런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군공항이 들어오면 저쪽 방조제 안쪽에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사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겠지. 그러니까 아마 너무 힘드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게 잘 54년 만에 되찾은 평화의 소리. 매향리의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가 멈추질 않길 바라봅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너 가는 길이 너무 지